유전의 과학사를 보면 유전하면 멘델, 멘델하면 완두콩. 신부님이시지 이분이. 완두콩을 가지고 세대가 짧고 자손이 많으니까 비교 대상군이 많았단 말이야.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들을 연구한 끝에 부모의 형질 자체가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어 유전이라는 말을 처음 쓰게 돼. 근데 그 형질이 어디에 담겨져 오느냐, 그걸 나중에 알아낸 사람이 바로 서튼이야. 바로 염색체라는 말을 처음 쓰게 되죠. 부모의 형질은 염색체에 담겨져 오고, 염색체는 부모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다라고 얘기를 한단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모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전자설을 얘기하거든. 그게 뭐냐면 대립 유전자의 같은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야. 지금 우리는 뚱땡이 염색체가 진짜 존재하는 염색체잖아, 그치? 근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홀쭉이를 쓸게.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이 두 개를 상동 염색체를 하고, 하나는 누구한테 왔어?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왔단 말이야. 그치? 근데 같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의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유전자는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거야. 몇 가지가 필수야. 이해가서? 그리고 거기에 잘 봐.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두 개 대립 유전자를 갖고 표현을 해야 돼. 대문자는 일반적인 우성 형질을 뜻해. 그 다음에 소문자는 열성 형질을 뜻해. 이게 확실한 것이 바로 우열의 법칙이야. 다시 말해서 표현을 보면 얘나 표현이 같은 거지. 형이라고 쓰죠.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우열의 법칙이야. 그 다음에 얘가 또 달라. 됐어? 우성의 표현형을 띄고 열성의 표현형을 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사실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법칙인데 이걸 우열의 법칙이라고 해요. 잡종일 땐 우성의 형질을 따른다는 거야. 잡종일 땐 우성의 형질을 따른다. 됐지?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들이 잠깐 언급하고 훅 넘어가는 게 있는데, 얘하고 같지 않는 경우가 생겨.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 유전이라고 해요. 얘하고 표현이 다른 거지. 이건 이제 듀비츠라는 사람의 달맞이법. 그래서 붉은색하고 흰색하고 교잡했더니 붉은색만 나오고 흰색만 나오고 이게 아니라 분홍색이 나온 거야. 이게 중간 유전. 일단 시험범위 밖이야. 알겠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대문자 표현, 뭔 표현 잔뜩 있지만 하나의 형질은 두 개의 대립 유전자로 표현하고 있잖아, 지금 계속. 그치? 그걸 이렇게 얘기하지. 얘는
얘든 뭐 얘든 간에 우리가 얘를 표현형 ABC로 놓잖아? 이 과정을 잘 봐라.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들어갈 때 어려우니까. A는 이 A끼리 얘를 D라고 하자. 표현형이니까 뭐 어차피 C이 되겠지. 얘는 라지 A, 스몰 a는 다른 어떤 라지 A, 라지 A든 스몰 A, 스몰 A든 걔랑 교배를 할 거거든. 그래서 얘들은 어쨌든 죽이든 밥이 되든 대문자, 소문자로 조합을 할 거야. 그래서 이 표현형이 A라고 딱 독립적으로 딱 잡혀 있어. B도 마찬가지야. D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형질과 또 다른 하나의 형질을 통해서 하나의 표현형을 만들어내는 걸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그래. 이거를. 알았어? 단일 인자 유전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로 표현할 수 있는 뭐? 유전. 알겠어? 한 쌍의 대립 유전자로 표현할 수 있는 유전을 무슨 유전이라 한다고? 단일 인자 유전. 그러니까 각각 얘들은 단일 인자 유전인 거야. 이해가니? 단일 인자 유전은 너희들한테 단일인자 유전 두 개를 같이 물어보면 양성이라고 불러. 그냥 단일인자 유전 한 쌍을 갖고 물어보면 단성이라 불러. 지금같이 단일인자 유전 세 개를 갖고 물어보면 삼성이라 불러. 그 다음부터는 숫자 넣으면 돼. 4성, 5성, 6성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 단일인자 유전 중에 이건 중학교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여기에 살짝 얹어진 거니까 원래 단일인자 유전 한 쌍 이러면 대문자, 소문자밖에 없잖아. 대립유전자가. 그지? 근데 대립유전자가 3개 이상 있는 애들이 있어. 알겠어? 그게 누구냐면 혈액형 같은 애들이거든? 혈액형은 대립유전자가 3개야. 그래도 말이다. 혈액형을 표현할 때는 뭐로 표현한다? 한 쌍의 대립유전자로 표현해. 무슨 유전이야? 단일인자 유전 맞아. 근데 얘는 좀 뭐라고 다른 부를 말들이 좀 필요하겠지. 그래서 얘는 대립유전자가 대문자, 소문자 말고 하나 더 있구나. 복대립유전자. 이걸 복대립유전이라고 한다고. 이 복대립유전에서는 야, 다시 할 거야. 그러니까 쭉 들어와 봐. 얘들 관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잖아? 그럼 표현형이 몇 종류가 될까라는 거야. 3종부터 무조건. 라지 A 들어간 애 하나, 라지 B 들어간 하나, C로만 된 애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상등관계가 하나 존재하잖아? 이러면 무슨 얘기냐면 라지 A, 라지 A, 라지 A, 라지 C 똑같은 표현형이야. 라지 B, 라지 B, 라지 B, 라지 C 똑같은 표현형이야. 그럼 A, B 이건 뭐냐? 독립적 표현형이야. 상등관계라. 이런 건 표현형이 몇 종류라고?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니들한테 물어봐. 이건 순삭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얘가 있어.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이건 나중에 표현할 때 설명해 주니까 그냥 다인자 유전이 있구나. 뭐냐면 하나의
표현형을 나타내는데 두 쌍 이상의 대입 유전자가 필요한 거야. 무하냐? 두 쌍 이상의 대입 유전자. 근데 이것도 조건을 걸어줘. 조건이 뭐냐면 그것이 어떤 대입 유전자든 대문자 수가 표현형을 결정한다라고 조건을 걸어요. 지금 보여진 거 몇 쌍이 다인지 유전자에 관여하니? 세 쌍이지. 그럼 최대 대문자는 몇 개가 최대일까? 6개겠지. 라지, 라지, 라지비, 라지비, 라지지, 라지. 그치? 그럼 최소 몇 개일까? 0개겠지. 그치? 열성 순종이면 표현형 몇 종류일까? 여섯 개부터 0개까지 세봐. 손가락으로. 몇 개 필요해, 손가락? 6개요. 1부터 6이 6개지. 0까지 세면 7개가 나오겠지? 그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써놔서 무작정 니들한테 알려준 거지만 얘들이 중간에 대문자 순종이 들어간다든가 소문자 순종이 들어간다든가 상대방이 뭐냐에 따라서 표현력이 달라지거든. 근데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 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알았어. 그거는 원리만 알면 되거든. 일단 이건 다인제전에서 다시 한번 살펴주자. 됐고, 자, 이 중에 이제 뭐가 존재하냐면 우리가 보통 대문자, 소문자 표현을 쓰는데 저렇게 중학교 때 보면 그냥 완두콩의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완두콩의 모양이라든가 그렇게 단일 교배를 되게 많이 해. 단성 교배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둥글다라는 유전자를 이렇게 잡죠. 그럼 주름지다라고 하면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완두콩의 모양은 무슨 인자 유전이고 단일 인자 유전인 거예요. 완두콩의 모양이니까. 그리고 얘들은 얘도 둥글고 그 다음에 얘는 주름지고 둘을 교배한다 이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식세포 분열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아빠라고도 그렇고 그죠? 했던 수컷, 하나는 암컷에서 왔어요. 근데 얘들이 생식세포 종류 몇 종류입니까? 한 종류죠. 뭘 떠내든 모양만큼은 라지 알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이해가요? 여기도 생식세포 몇 종류예요? 역시 한 종류겠죠. 그래서 얘가 핵상을 2N이라고 잡아요. 상동염 수체가 존재하는 2N의 핵상은 얘도 2N이거든요. 근데 생식세포는 딱 반이거든요. 왜? 그래야 둘이 합쳐서 2N이 될 거니까. 근데 이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누구 이론이에요? 뭐가? 얘도 이거밖에 없는 거죠. 둘을 딱 교배를 해보니까 100% 얘하고 얘만 나오더래요. 근데 얘 모양이 누굴 따라가요? 라지아를 따르죠? 자, 요런 완두콩과 요런 완두콩을 교배해봤더니 얘가 요게 나오더라. 무슨 법칙이라고? 우열의 법칙이에요. 이해 갔어요? 대문자, 소문자가 있을 때 특정 유전자를 따라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애를 우성형질이라 부르고 우리는 그것을 우열의 법칙이라 부른다. 자, 이게 자손일 때 얘를 완두콩의
가장 장점, 자가 교배인데 여러분 이쪽 암컷에다가 수컷 걸 갖다 온 게 수분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수분? 자가 수분? 알았어요? 자가 수분도 자가 교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으로 따지면 뭐예요? 이거 좀 그렇죠. 근친상간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거 2n이잖아요. 이것도 2n입니다. 상동이 존재하니까. 여러분 여기 생기세포 몇 종류 있겠어요? 2종류가 있어요. 이해가요? 여기 몇 종류 있어요? 2종류 있죠? 우리 처음에 이거부터 풀어갑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퍼넷이라고 해요. 퍼넷. 자, 지금 왼쪽에 완두콩의 생시세포 유전자는 이건 거예요. 이해가요? 색상이 N이겠죠? 오른쪽에 생시세포 유전자 뭐 있어요? 똑같아요. 이해 갔습니까? 그럼 나오는 자손 F2는 누구누구 나오겠냐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써보니 자 모양이 어떨까요? 둥글어요. 모양이 어떨까요? 둥글어요. 둥글어요. 얘만 주름졌어요. 이거를 표현형의 비로 따지면 몇 대 몇이나?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 거죠. 얘가 다 둥근 거 아니겠어요? 3대 1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씁니다. 이게 우열의 법칙에 쓰는 방법이에요. 라지알만 들어가면 둥글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꼭 순종이어야 자신의 표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둥글고 주름진 것이 3대 1이다. 그런데 순수한 유전자형의 비를 보면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가 2개고요. 얘가 하나죠. 이런 식으로. 이해 가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따지면 이런 현상이 자가 교배한 잡종 1대에서의 그 현상에 의해서 얘들이 이렇게 표현된다를 퍼넷으로 이제부터 구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뭐냐? 황색입니다. 얘는 뭐냐? 녹색입니다. 누가 우성이에요? 황색이 우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교배를 하는 거죠. 생식세포 종류가 각각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자손 일대에서는 얘밖에 안 떠요. 무슨 법칙? 이거 황색이야, 녹색이야? 황색이잖아. 우열의 법칙이에요. 우열의 법칙.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봐요. 같은 애를 교배했더니 그러면 퍼넷으로 봅시다. 왼쪽에 있는 생식세포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생식세포도 이렇게 퍼넷으로 가릅니다. 자,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생식세포가 나뉘어서 각각의 독립적으로 들어간다. 이걸 분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분리의 법칙. 근데 여러분, 여기 분리됐어요? 안 됐어요? 됐거든요? 분리됐는데 증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라지알이 엄마 건지 아빠 건지.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결과를 얻어요. 뭐를 얻죠? 이렇게요. 황색은 3, 녹색은 1, 표현형이 이렇게 나와. 이거 분리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까? 분리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 그 유전자형 비는 1대1이 뜨겠죠. 자, 근데 말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지에서 보는 건
이런 단성교배가 아니라 양성 삼성이에요. 알겠어요? 양성 삼성일 때 자네들이 생식세포를 끄집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비교해 볼게요. 얘 생식세포 몇 종류예요? 이거 EN이죠? 그럼 N 생식세포는 몇 개다? 2개인 거야. 이거 이해 갔지? 맞지? 이 2개가 나뉘어 들어가. 무슨 법칙이라고? 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걸 나뉘어 들어가니까. 자, 문제는 얘야. 얘가 문제야. 양성잡종. 알았니? 자, 양성잡종에서는 중학교는 무조건 얘만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야 돼요. 독립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단성 하나가 서로 다른 상동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니들은 문구를 읽어보면 요게 써 있어요. 문장 안에. 아, 얘 독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확실한 건 이거죠. 얘는 뭐 가해 유전병은 상해 존재하고 나해 유전병은 성염색체 존재. 이거 독립이에요, 이게. 그러면 독립의 법칙에서 얘는 생식세포가 몇 종류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입에서 술술 나와야 되거든. 독립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몇 종류예요? 라지, 스몰A. 2종류잖아요. 여기 몇 종류예요? 라지 B, 스몰 B. 2종류잖아. 확률. 그래서 얘는 4종류가 뜨는데 맞춰볼까요? 얘하고 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게 바로 생식세포예요. 알겠습니까? 핵상 N.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삼성잡종은 생식세포가 몇 종류일까요? 8종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8종류입니다. 실제 다 그래서 뭐 증명할 거예요? 저기 지금쯤 오니까 개복치 눈이 되네요, 다. 재울아,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막 그냥 에이씨 쭉 가겠는데 중요한 건데 그냥 제일 열심히 전에 이러면 삼성잡종이야 얘들아. 이건 양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삼성잡종이 돼버리면 생식세포가 몇 종류라고? 8종류가 되는 거야. 2종류에서. 자, 이것도 양성잡종이라고 할 수 있어. 어차피 하나가 잡종이면 잡종이니까. 이거 생식세포 몇 종류 겠냐? 2종류. 그렇지. 이게 한 종류고 이게 2종류니까 곱하면 2종류가 뜨는 거야.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이렇게밖에 안 뜨는 거지. 맞아요? 자, 요렇게 독립의 법칙은 요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은 거의 독립의 법칙이 나온다고 했는데 수특 같은 데 보면 얘가 뜹니다. 연관이라는 게 있어요. 연관. 알겠습니까? 연관이 뭐냐면 이렇게는 써 있는데 양성잡종이죠. 얘들은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동 염색체가 몇 쌍이 필요해요? 양성잡종이면 2쌍이 필요해요. 맞죠? 근데 연관은 한 쌍만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각 형질이 한 쌍의 상동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연관입니다.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 생식세포를 종류할 때 얘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한 쌍밖에 없다고. 그럼 이 생식세포 몇 종류가 있냐? 무조건 두 종류죠. 왼쪽 거 하나, 오른쪽 거 하나. 연관에는요, 보세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요 자리에 누가 온다고? 요 자리에 누가 와요? 이게 무슨 썰이라고? 유전자 썰, 모건에 같은 위치에 있다, 대립유전자는. 알았지? 이렇게 되면, 자, 생식세포에는 뭐뭐 뜬다? 이게 뜰 수 있죠. 이런 걸 자세히는 안 가르쳐 주겠지만, 이런 걸 상인이라고 불러요. 우성 형질이 한쪽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겠죠? 서로 다른 곳에 각각의 우성 형질이 존재하는 거죠. 이건 상반연. 상반연관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얘들의 생식세포는 이렇게 바뀌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식세포를 끄집어낼 줄 알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뭐냐? 교배입니다. 교배. 지금부터 생식세포도 알았죠? 펀에 또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양성 잡종 이상의 교배를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이제부터 진짜 가계들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둥글고 황색인 완두콩 이거예요, 이런 게. 둥글고 황색 이런 거잖아요, 표현형이. 그럼 얘들이 독립이면 얘하고 얘를 둘이 교배를 시킬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나열해서 푸느냐? 독립이면 이렇게 세로로 쓰고 푸세요. 그리고 위에 따로 아래 따로 풀어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배웠죠? 이게 몇 나와요? 3 나온다는 거 배웠잖아, 아까. 그래, 안 그래? 이거 몇 나온다고 배웠어? 1 나온다고 배웠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잖아. 근데 니들은 이 안에 얘가 몇 개 있고 얘가 몇 개 있어? 그래서 3인 것도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알아, 니들? 그럼 얘도 이건 거 알잖아. 그럼 이 속에 라디비는 몇 개 있고 라디비 스몰비는 몇 개 있다? 알잖아.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독립의 법칙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잘 봐. 표현형을 이렇게 쓰거든. 아, 이거부터 쓰지 말고. 응, 그냥 쓰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둥글고 황색, 주름지고 둥글고 황색? 그래, 둥글고 황색, 주름지고 황색, 그 다음에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녹색, 이걸 표현한 거야, 여기. 알았냐? 그럼 니들은 이거를 숫자로 배열할 수 있으면 돼. 언제 맨날 원두콩으로 나오겠냐고,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배열 확률 적어봤지? 이거 얼마 나왔어, 아까 저 위에서? 3 떴지?
이거 얼마 나왔어? 3 떴지? 이 얼마야? 9인 거야, 9. 얘는 9. 얘 얼마 나왔어? 얘는 3인 거예요. 얘 얼마 나왔지? 얼마 나왔고? 3인 거야. 이게 독립의 법칙이야. 9대 3대 3대 양성작용. 알았니? 그러면 퍼넷으로는 못 구하지. 니네 아마 교과서에서 봤을걸? 16개 놓고 막 대각선으로는 똑같아요 이라라고 뭐 이런 거 그린 거. 그렇게 풀면 병실 소리 들어. 자, 근데 상반 쪽은 학교 선생님 만약에 수특에서 정말 애들이 막 생명을 잘하는 애들 많잖아. 그럼 막 상반을 연관을 끄집어드리거든. 막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뭐 이러면서. 알겠어? 근데 상반 저 연관 쪽의 값은 솔직히 어렵지 않아 얘들보다. 근데 이거 어려운 거야 얘들아.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 만약에 연관에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양성작종을 연관을 시켜보자. 어떻게?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처음은 이거 해보자. 상인.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게 되는 거야. 얘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놓을 필요가 없다니까. 같이 놓으니까. 엄마 미소 보낼래 자꾸. 퍼넷으로 잡아봐 얘들아. 퍼넷으로. 여기 생수가 몇 종류? 두 종류지? 여기 생수가 몇 종류? 두 종류지? 그럼 이제 여기 유전자식을 써봐. 쓸 수 있지. 그래 놓고 잘 봐라. 이거 독립이라고 친다면 상인과 상인은 어떻게 나오냐 계산해보라고. 보고 읽으면 된다니까. 교배를 했더니 라지 B가 들어간 애가 이거잖아. 그 시계 몇 개? 3개. 그 다음 생각을 해봐봐. 스몰 A랑 라지 B가 같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 봐봐봐. 생기세포 형성당. 그럼 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얘 하나 끝이야 이게. 왜 3대 2겠어? 생기세포가 두 종류밖에 없는 거구나. 저게. 저거야. 다시 봐봐. 상반과 상반을 자가교배 시켜보자. 이거 학교 중에 못한다. 이걸 어디서 계속 트레이닝 시켜야지. 자, 이래 보면 포넷이 이렇게 된다고.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요렇게. 그럼 얘는 순종인데 애매한 순종이야. 얘는 잡종. 얘도 잡종. 순종인데 좀 뭔가 애매해. 다시 말하면 대대 소소가 얘는 절대 못 나와. 섞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일단 요것도 그렇지 어디에 담다 요게. 봐봐. 상반과 상반이면 요런 대대소소가 나올 수 있는 게 여기거든 하나. 그 다음에 봐봐. 소소대대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왜 그러냐? 상반 애들은 열성 순종과
우성, 순종이 겹치는 관계로 나와야 돼. 교배를 하면. 그 다음에 얘 몇 개? 여기 있잖아. 요거, 쏘리. 요렇게. 요게 바로 니들이 원하는 요거. 요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얘들 상인, 상반 교배시키거든, 얘가. 그 다음에 이제 배운 대로 이 둘을 교배시켜서 여기다가 써봐. 몇 대 몇 대 몇 나오나. 해봐봐. 퍼넷을 활용하고 유전자의 구성을 파악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얘를 퍼넷을 한번 써봐봐. 퍼넷이 이렇게 잡히겠지. 내가 왜 자꾸 퍼넷 그려주는 줄 알아? 연관 그럼 막 애들이 막 꽉 소리를 질러. 더 쉬워. 독립보다 훨씬. 퍼넷만 쓸 줄 알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대대 소소 이렇게 보는 거야. 얘는 뭐야? 대소 소대. 그래서 대대 대소 대소 대대 대소 소소 소소 대소. 이래서 누구 하나 순종이 없어. 알겠지? 요런 과정이야. 그러면 일단 니들이 봤을 때 요 두 놈이 어디에 들어가겠어?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것들이 대소 여기 들어갈 거고 요게 여기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나와. 근데 유전자 구성이 전혀 달라. 알겠냐? 상반에서는 니들 봐봐. 상반이잖아.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 소가 떴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는 뭐가 떠야 돼? 상반은 절대 여기 봐봐. 소가 붙었어. 그지? 그러면 여기엔 뭐가 붙어야 돼? 야, 상반은 소 대 대소가 퍼넷으로 나뉘어지는 거라고 분리로. 그럼 소 대대 이렇게 뭐가 붙겠어? 순종이 나오겠지. 대대소소 이런 식으로. 이거 절대 나올 수가 없죠. 대소소대로 잡혀야 되는데, 대소소대로 잡혀야 되는데, 얘들끼리 만나면 소소대될 거고, 얘들끼리 만나면 대대소소일 거 아니야. 이게 순종일 수밖에 없잖아.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흐름을. 알았어요? 자, 이제부터 교과서를 한번 차근차근 부셔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얘기를 해줄 테니까 후후 적용을 시켜봐요. 먼저 214쪽에 보세요. 자, 사람의 유전 연구. 우리는 이제부터 얘를 본격적으로 들어오겠다 해. 예전에는 초파리도 있었고, 알다시피 완두콩도 있었고, 분꽃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야, 범위가 너무 넓다. 사람을 줄이자. 줄였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지.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 이것까지 틀릴 정도면 국어를 다시 해야죠. 지금까지 봤잖아. 완두콩 유전과 얘들이 사람의 유전에 차이가 있잖아. 자가교배 어렵죠. 그리고 교배 후 후손이 너무 적죠. 비교 대상이 너무 적고, 그 한 세대 길이가 너무 길고. 알겠어요? 그 흔하게 교배시킬 수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거기 쭉 써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손의 수가적
없다. 한 세대의 길이가 길다. 마음껏 교배시킬 수가 없다. 형질이 졸라 복잡하다. 알겠습니까? 왜요? 사람은요, 뭐, 눈동자 색깔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인자유이고, 머리 색깔, 뭐, 피부색, 이런 것들도 다 거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세대가 길다 보니까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저도 북유럽에서 자랐으면 흰색 피부였을 거예요. 뭐 아프리카에 살았으면 흑인 됐을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의 영향을 그 오랫동안 사니까 독특한 그 모습이 유지가 어렵다. 이런 겁니다. 자, 유전 연구 방법. 이 방법은 말입니다. 앞으로 시험에 이렇게 낼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딱 하나 볼만한 게 가계도 조사이고요.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쌍둥이 연구예요. 알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계도 조사에서 거기 보면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이 나오는데, 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하면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가계도 조사가 제일 첫 번째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동그라미는 누구다? 여자. 네모는 누구다? 남자. 그때 가계도에서 문제를 푸는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잘 들으세요. 양성일 때는 별 어려움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독립이 많이 나오잖아요. 독립은 무조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병 가, 유전병 나, 혹은 유전병 기억, 유전병 니은, 그냥 기억 니은으로 표현하세요. 표현하는데 각자 제일 먼저부터 풀고 그 다음 걸 푸는데, 풀고자 하는 걸 제일 위에다 먼저 쓰세요. 이렇게 자손에서 뭐 누가 나타난다, 이거는 순서가 거의 없거든요. 첫째 아들, 둘째 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상관없어요. 그냥 아들, 딸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이래서 딸이 걸렸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계도도에서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왜 쓰느냐, 단순하게 딱 하나예요. 여러분, 독립일 때는요, 이 유전병이 열성이냐 우성이냐 찾는 거예요. 가계도에서 만약에 잘 보세요. 여기서 표현을 해볼까? 자, 똑같은 세대를 그려놓고 이런 경우라면, 알았니? 진짜의 힌트는 여기서 나와요. 유전병에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봐, 부모가 유전병에 걸렸는데 안 걸렸잖아. 그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기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를 줬을 거 아니야? T 스타 이렇게 줬을 거 아니야, 이렇게. 원래 라제이 스몰에이 이렇게 안 줘, 니들한테. 왜? 라제이 스몰에이는 너무 쉽잖아. 우성은 라제일 거고 열성은 스몰일 건데, 이런 편견은 갖지 않길. 정상이 우성이다 이런 편견 갖지 마. 정상이 열성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우열관계가 이렇게 된다까지는 표시해 줄 수 있어. 이것도 숨기는 경우도 많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빨간색은 무조건 열성인 거야. 부모에게서 없던 애가 나타났잖아. 그치? 저 빨간색이 정상이야? 유전병이야? 정상이잖아. 이렇게 쓰고. 이거 하려고 쓰는 거야. 이거 하려고. 알았니? 이거 엄청 중요하다, 얘들아. 뭐가 중요하냐고? 유전병, 우열관계.
종류. 종류가 뭐냐고? 상이냐, 성이냐. 이 세 개 꼭 쓰고 풀어야 돼, 문제. 알았어. 저거 찾아내는 게 기술이야, 무조건. 저거를 묻는 게 기억 니은이다, 무조건. 지그시 확률이거든, 보통. 제가 뭐 기억과 니은을 모두 가질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거 찾았어. 실질적으로 이런 그림이 하나 또 있으면 여기다 또 새롭게 하면 되는데 이 그림 하나로 다 찾아야 되잖아.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봐. 두 번째 유전병은 밑에 첨자로 쓰라고. 여기 일용을 하고 여기 아래로.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얘는 얘가 힌트잖아. 유전병이 나타났잖아. 부모는 있어 없어? 니은이. 없는데 얘가 나타났지.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하자. 얘는 뭐 이렇대 또 얘는 이렇대. 그러면 누가 유전병이겠냐는 거지. 얘가 유전병이 되죠. 이게 정상이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인지 성인지 찾으면 끝나요. 이게 6, 70%가 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떠요? 갑자기? 연관이 뜨죠? 연관이 뜨면 맨 밑에 세대부터 다 그려서 풀어요. 그려서. 그래서 연관 문제는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점. 못 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밑에부터 다 그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관은요, 막 문제 풀다가 둘은 연관이다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연관이야. 둘이. 알았어요? 자기가 부호로 표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알았니? 뭐 이런 건 알겠지, 니들? 자, 얘들 둘이 연관관계인데 얘가 성염색체 유전이야. 그럼 얘는 무슨 염색체 유전이야? 기억은? 둘이 연관관계인데 니은이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그럼 기억은 뭐냐고? 당연히 성염색체 유전이겠지. 연관이라니까. 예. 그걸 찾고 있어요. 막 보면 뭐 이지랄하면서 쓸데없이 신중한 애들. 알겠지? 그런 것도 좀 기억하고. 자, 그 다음 봐봐라. 가계도에서는 이런 관계로 부모와 다른 형질의 출현을 통해서 우열관계를 파악하는 걸 쓰고, 이제 삼성잡종은 선생님 어떻게 표현해요? 삼성은 여기까지 들어가. 안에까지. 기억니은 이런 식으로. 안에까지. 근데 요즘에 삼성은 나오기가 어렵죠. 그리고 너희들 내신 보잖아. 그럼 샤프, 볼펜, 빨간색 쓸 수 있잖아. 뭐 파란색 써도 되고 컴사 써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서 풀면 됩니다. 알았어요? 독립은 그렇게 푸시라고. 가계도 조사는 이런 것 정도. 그리고 가계도 조사는 이거 말고 더 꿀팁이 있어. 절대 이게 나타나면 상염색체 유전, 이게 나타나면 반성유, 이런 게 있어요. 그때 가계도 조사를 엄청나게 이용하는데 어딜 많이 이용하냐면 여러분 봐요. 에이씨. 이 관계. 수직 아래 단계. 알았어요? 다시 이런 관계를 찾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같은 성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찾았으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봐요. 엄마와 아들 관계라든가 딸과 아빠 관계, 아빠와 딸 관계 이런 식으로 수직 상하로 한 단계 위에서 변화를 보고 유전병이 있어 없어를 가지고 반성인지 성인지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계도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근데 거기 보면 일란성이 있고 이란성이 있죠? 일란성은 하나의 수정란에서 두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형부터 시작해 다 똑같습니다. DNA가. 당연히 얼굴도 똑같겠죠. 특히 중요한 거, 성이 똑같아요. 성이. 여자이면 여자애 둘이에요. 근데 이란성은 수정란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달라요. 심지어 성도 다를 수 있어요. 이란성은 좀 안 친하더라고. 내가 여기까지 보면. 친하냐? 이란성. 그냥 아무 맥락도 없이 던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건이는 친해? 네. 아, 역시. 너도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잖아, 나한테. 아휴. 에이씨. 일란성은 말이야. 특히 밑에 쌍둥이 연구 이런 거 써 있잖아. 일란성 쌍둥이들은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형질은 달라질 수 있어. 키나 몸무게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거든.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니들 거지 왕자 이런 거. 뭐 동생 하나 뭐 밖에다 버렸더니 걔가 막 거기서 컸고. 근데 맥락이 없는 거지. 그런 평민들한테 사이에서 자란 애랑 귀족 그 뭐 왕실에 자란 애랑 바로 그게 다를 텐데 얘가 막 그거 대신하고 막 이러잖아 보면 누가 봐도 알겠지. 저쪽은 삐짝 마른 애고 이쪽은 막 빵빵한 애일 텐데 근데 거긴 똑같다 생각하고 이제 슬쩍 바꾸잖아. 그러니까 선천적인 획득 경질은 다 똑같다. 대신 후천적 획득 경질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심지어 얘는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얘는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이럴 수는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가끔 그게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215쪽으로 넘어가 봐요. 사람 유전의 기본 원리라는 게 있어요. 뭐뭐 써있나 보세요. 우열의 원리, 분리의 원리, 독립의 법칙, 여러분들 다 배운 거예요. 우열의 원리는 어디서 이용되는 거야?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일. 분리의 원리는 생식세포 분열 시 일어나는 일. 독립의 법칙은 두 쌍 이상이 양성교배 이상을 할 때 서로 다른 상동염색체에 존재하는 현상. 이해 갔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겁니다. 자, 유전 형질과 유전자를 보세요. 유전 형질은 상동염색체 동일한 위치에 있는 대립 유전자 쌍에서 결정된다. 누가 얘기했어, 이거 아까? 그렇죠. 모건나리께서 하셨잖아요. 모건. 얘들아, 닭주가 방학이야. 기분 좋잖냐, 갑자기 졸리다가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여행 가본 사람 혼자. 부모님 말고. 한 명도 없죠. 여러분, 대학 가면 여행 가겠죠? 가보세요. 가기 전까지가 재밌어요. 가고 나면 개고생입니다. 선생님은 진짜 역마살이 돋아가지고 예약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비행기도도 쳐봤고 테러리스트 위협도 당해봤고 별 짓거리가 다 있어. 근데 어디 가든요 꼭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저 그게 신기하더라고. 막막한데 누군가 도와줘요. 누군가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보면 항상. 그러니까 떨지 말고. 근데 여학생들은 함부로 다니지 말고 니들 이뻐서 안 돼. 비 오는데? 야, 저거 발로 맞으면 많이 맞겠는데 저거. 자, 거기에 부모가 유전자가 자손에게 유손되는 원리 해가지고 밑에 그림 있지? 뭘로 유전되나 봐봐. 뭘로 유전되니? 어디에 담겨서 유전되냐고. 그 염색체에 담겨서 넘어가지? 네. 누구야? 이론이. 서튼 지금 그거야. 니네한테 그려지는 게. 알았어? 부모의 염색체가 자손에게 내려간다. 서튼이야. 그 얘기야 지금. 자, 그 다음 세 번째 봐봐. 자손의 유전자형 뭐 이렇게 푸세요. 포넷. 이게 포넷이야. 그때 잡종. 라제이 스몰 A일 경우 라제이 하나 들어가고 스몰 A 이게 분리입이. 알았습니까?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네 번째. 사람 유전현상의 구분. 유전자가 만약에 상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남녀 공용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성염색체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X로 유전되면 뭐라 부르고? 반성 유전이라고 해요. Y로 유전되면 뭐라고 그래요? 한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안 나와요, 시험에. 한성유전의 대표적인 이모과다증. 귀에서 이렇게 털 나오고, 털이 자라서 내려와요, 이렇게. 귀 속에서 이렇게 써요. 제일 부러워. 그런 분들이 항상 여기, 여기만 나와. 좀 부끄럽죠? 근데 가끔 대머리를 한성으로 착각하는 애들이 있거든? 대머리는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질 때 발현되거든요. 이게 적으면,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좀 높으면 발현이 안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종성유전이라고 그래요. 종성. 그 염소나 양들의 뿔 있죠? 그거랑 똑같은 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수컷에서만 나오는 현상. 알겠습니까? 우리는 X만 나와요.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냥. 여러분, 반성은 여기 이따 합시다. 에이. 다음,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숫자에 따라서 해가지고 대립 유전자 한 쌍이면 뭐라고 할까? 단일 인자 유전. 대립 유전자 한 쌍으로 표현되면. 근데 두 쌍 이상이 필요하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눈동자 색깔이나 피부색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죠. 넘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상염색체 유전을 볼 것입니다. 상염색체 유전. 니네 216쪽에 5번 풀다가 그게 깍동은 죽는다 하죠, 니네들. 개 쉬운 거잖아. 알았어? 잘 연구하고. 여러분, 상염색체 유전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커다랗게 유전을 파고 들어갈 때 있잖아. 두 가지 갈래가 있거든. 상이냐, 성이냐, 이 갈래가 하나 있고, 단일이냐, 이 갈래가 있어, 이렇게. 알겠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뭔 줄 알아? 이제 단위를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놓느냐 아니면 연관으로 하느냐 그 차이야, 그냥. 커다랗게 이제 둘이야. 근데 상염색체 유전이 거의 이렇다고 보면 돼. 성염색체 유전. 이런 정도? 그러니까 거의 상이 성을 다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니네가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알았어? 그럼 니네는 어디에다 눈을 떠야 되냐고? 이거에다 눈을 떠야 돼. 이 여집합. 이거 100% 뭐냐? 상이지? 그러니까 절대 성염색체 유전이 아닌 거를 찾아내는데 주력을 둬야 된다. 알았어? 그러니까 반성 유전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반성 유전이 아닌 거를 찾아내는 거에 주력을 둬야 돼. 또 하나, 단일과 다인은, 단일에서는 삼성잡종, 뭐, 양성잡종, 그 다음 연관, 이런 걸로 쭉 퍼져나가는데, 다인은 100% 맞춰야 돼, 니네. 이거는 컨비네이션으로 풀 거야, 선생님이. 알겠어요? 다인자 유전은 100% 맞춰라. 독립은 무조건 컨비네이션으로 풀 거고, 만약에 얘가 연관이다! 그러면 아리가또를 외쳐라. 쉽다고. 연관으로 나오면. 알았어? 대문자 숫자만 세면 된다고. 유전자 쓸 필요도 없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생세포가 라제이 라제비야. 그럼 대문자 몇이야? 2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이건 알려줄게. 자, 먼저 상염색체 유전을 한번 볼게. 성별에 따라 성질이, 형질이 발현되는 빈도의 차이가 없다. 남녀 공통이라는 거야. 남녀 공통. 그 가계도에서도 얘를 찾는 건 상당히 쉬워. 남녀 구분이 별로 없어갖고
이런 게 보통 잘 걸려. 어떤 거냐면, 유전병 하나에 유전병 가계도상, 잘 봐. 이런 거지, 이런 거. 이러면 남자가 유전병에 걸렸다는 표시거든, 빗금을 친 게.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네 가계도에서, 두 가지가 확실히 나오거든? 뭐가 나오냐? 이 유전병은 뭐다? 열성이다, 나오지.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부모가 모두 정상인데 유전병 떴잖아. 됐잖아? 그 다음 봐라. 그러면 유전병 얘기 안 나오면 유전자 안 써주면 이렇게 쓰고 풀어. 당연히 이러겠지. 그지? 그리고 니네가 얘를 가지고 얘가 유전병이다. 정상이다. 그 다음 잘 봐. 남자가 유전병에 걸렸어. 이것 좀 얘 뒤에 나가야 되는 말인데 이 관계. 남자 유전병, 여자 정상이잖아. 이게 보여? 근데 여자 유전병, 남자 정상도 있어. 이러면 이거 상염색체 유전이야. 100%. 알았어? 남유여정과 여유남정이 동시에 가계도상에 존재한다. 이거는 반성은 도저히 이룰 수가 없거든. 왜 그런가 봐봐. 지금 이게 반성이려면 반성은 X로만 이동하지. 맞잖아? 거기다 열성이어야 되잖아. 반성이면 얘는 무조건 이거여야 되는 거야. 얘도 이거여야 되는 거고. 이렇게 쓸 경우 이거는 상이라고 보는 거고, 반성이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럼 이건 설명이 된다? 얘 가더라도 엄마 쪽에서 얘를 보내주면 얘가 나올 수 있어요. 100%. 근데 얘가 보면 스몰 A가 떴는데, 그래, 엄마에선 보냈어. 엄마는 정상이니까. 근데 아빠도 정상이잖아. 못 보내줘, 스몰 A를. 이해가냐? 저런 것 때문에. 알았어? 남유여정이 있고 여유남정이 동시에 있다. 이거 무조건 반성이 아니야. 저런 정보가 눈에,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 물론 내가 법칙으로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줄 거야. 표로. 나중에 연습을 하면 되는데 하나하나 알아가라고. 이게 상염색체 유전의 출발이야. 일단 니네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 귓볼 유전, 참 솔찬아서 보기도 싫지만 이런 게 어디 있겠냐만, 니네 거기 보면 부착형 남자를 보고 뭘 알아서 5번을 보고 부착형이 열성이구나. 봤지? 왜? 1, 2번이 뭐였어? 분리형 엄마 아빠잖아. 그지? 그런데 5번인 딸이 뭐가 나와서 부착형이 떴기 때문에 부착형이 열성이구나. 알겠냐? 그리고 가만히 봐라. 3번, 7번 남유여정 보이지? 5번, 1번 여유남정 둘 다 있지? 이러면 무조건 뭐라고 해? 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렇지만 이해 갔어요? 상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상이면 남녀 구별 없이 열성 집단에다가 열성 순종 유전자를 박아주세요. 무조건. 무슨 말이냐? 니네가 만약에 라지 A를 분리형 스몰 A를 부착형 줬으면 분홍색에 다 스몰 A만 박아놓으면 그 밑이나 위에 유전자를 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5번이 스몰 A라면 1번, 2번은 100% 잡종이에요. 라지 A, 스몰 A 해야 되잖아. 맞지? 그 다음 3번이 스몰 A면 7번 100% 잡종입니다. 자, 그런데 봐요.
6번은 라지 A인지 라지 A 스몰 A인지 모르잖아. 근데 9번이 있잖아. 그래서 또 라지 A 스몰 A예요. 이해 갔어요? 이렇게 상염색체 유전 열성이 뜨면 무조건 남녀 구분 없이 소문자 유전자형을 박아라. 그러면 다 풀립니다. 자, 문제는 거기서 뭐 물어봤냐? 6과 7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분리형일 확률, 이게 확률 떴잖아. 이 확률을 계산할 때도 그래, 얘들아. 이게 확률이 진짜 옛날에 어디까지 갔었냐면, 여기까지 갔었어.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그래 놓고, 얘는 이렇게 떴죠, 이렇게. 여기도 뜨고, 했을 때, 이렇게요. 이해 갔어요? 여기서 당연히 얘가 뭐겠어요? 얘보다 우성이잖아요. 자, 이게 유전병이야. 이거 정상 유전자고. 이러고서 유전병이 나올 확률 구해봐요. 얘가 나올 확률 구해보시라고. 확률3이 끝나요. 다 구했구나, 수연아. 역시. 여기 봐봐. 얘들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들 교배하면, 이런 형태가 뭐뭐 있지? 이거랑, 이거 있었지. 기억나냐? 이거 다 적어. 세 번째. 이거 좀 어려웠지? 똑같은 거 아니야? 예. 다 적으라고요. 이거 나오는 거 알죠? 3대 1이니까 표현형이.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얘가 나올 확률 얼마예요? 1이죠. 요게 나올 확률 얼마예요, 여러분? 찾아봐요. 전체가 몇 개의 유전자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유전자와 유전자형을 모르는군요. 이거 유전자 아니에요, 유전자? 이게 몇 개 있냐고요, 여기에. 요게 몇 개 있어요? 스몰 A가 여기 몇 개 있냐고. 2개 있죠? 라지 A는 몇 개 있어요? 그럼 전체가 몇 개예요? 그 중에 몇 개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결국 6분의 2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 때 아들이면서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진짜 이건 사람 진짜 아주 갖고 노는 거잖아요, 그거. 이면서는 곱하기를 쓰고 이렇게 참고서에 나와요. 근데 이런 거 볼 땐 다 자기가 아는 거 써놓고요. 확률적으로 구하시라고요. 3분의 2가 답이에요. 이거 3분의 1이 있죠. 알았어요? 그럼 정상일 확률은요? 1에서 빼면 되잖아. 3분의 1을. 3분의 2가 답이에요. 왜요?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정상은? 이게 6분의 4잖아.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확률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확통. 자, 그 밑에 얘기를 보시면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분리형일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6과 7이 누구냐는 거야. 6과 7은 얘예요. 근데 분리형이 누가 들어간 거죠? 분리형이 누가 들어간 겁니까? 라지 A가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 이런 문제, 이런 번뜩이는 스킬이 나올 리는 없겠지만, 생각해봐요. 라지 A가 들어갈 애들을 찾는 것보다는요, 스몰 A만 들어간 거 찾는 게 더 쉬워요. 여기 스몰 A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1에서 빼봐요. 이게 라지 A가 들어갈 확률이에요. 알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아들 1 이렇게 물어봤잖아. 2분의 1만 곱해주면 되죠. 알겠어요? 아들, 딸 확률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8분의 3 이렇게. 알았습니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단일 인자 유전 중에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 있는 거 무슨 유전이랬어? 아, 역시 멋있네. 이거 얘기하면 그냥 지금 보냅니다. 지금 보낸다니까, 그냥. 이제 말 안 하고 있다. 지금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야. 알지? 얘기하지 마! 대립 유전자가 2개가 정상인데 3개, 4개가 있으면 무슨 유전이라고, 이거? 혈액형도 여기에 해당되고 내가 설명해 줬잖아. 네. 야, 복대리가 아니야. 복대립. 자식. 닫아. 아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이렇게. 복대립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이야. 형질을 표현할 때 대립 유전자 한 쌍으로 표현하거든. 알겠어? 그런데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니? 이 복대립 유전 혈액형이 얘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 혈액형이 어떤 형태냐면 이게 3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는 거야. 이들이 요런 관계에 있는 거지, 요런 관계. 그래서 혈액형의 표현형을 보면 표현형이 이렇게 쓸 수 있어. A형, 혈액형 A형. 그러면 AA, AO.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혈액형 B형, 그럼 뭐로 표현되냐? BB, BO. 그리고 얘가 있는 거야. AB형. 상등관계라. 얘가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형? O형 있죠, O형. 5호로 나타나겠죠. 이해 가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얘가 만약 이렇다면요. A, B형이 나올 수 있겠냐고. 안 나오죠. 이렇게 되면 A형은 뭐가 A형이냐? AA, AB, AO. 얘가 A형이 되는 거고, B형은 뭐가 되는 겁니까? BB, BO. O형은요? OO. 이렇게 3종류 딱 떠요. 대립 유전자 개수만큼. 이거 내겠어요, 시험에? 안 내죠. 그러니까 봐요. 대립 유전자는 3개인데 표현형은 4개다 그러면 분명히 요 놈이 있어요, 요 놈이. 요거 찾아내는 거죠. 나머지는 상등관계니까. 자, 그 다음에 혈액형 유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계도, 모의 가계도를 2개 외우세요. 자, 아까 얘기했죠. 부모와 자식. 요렇게 존재하는 가계도를 한 팩으로 잡으세요. 아들, 딸. 이 넷이 유전자형이 다 다른 혈액형. 요겁니다. 첫 번째, AO, BO. 자손에서는 AB, OO. 요거요. 외우세요. 알았어요? 부모가 AO, BO일 때 자손이 AB, OO. 그럼 이거는 위아래로 바꾸세요, 이제. 부모가 AB, OO일 때 자손이 뭐라고요? 이런 거죠. 2개 외워놓으세요. 그래야 손 안 거치고 그냥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